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보도지원팀장 대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김학동 예천 교수님의 인사 말씀, 2022년 10대 성과, 2023년 군족 주요 사업 설명기, 제20회 예천아시아 U20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설명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동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에 다들 바쁘실 텐데 그래도 오늘 우리 예천 군청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한 해는 우리 선출 집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한 해였는데 그래도 지역 주민들 또 특히 여기 계신 지역 언론인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투표 당선으로 이제 재선 임기를 하게 돼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늘 이쪽 군정을 또 지적도 해주시고 또 충고도 해주신 덕분에 물론 기대 다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천이 성장하려고 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근래에 들어서 군수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그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중앙 정치에도 보면 늘 지방 분권을 얘기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구호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중앙 정부도 조금 이제 움직이는 그 기미가 보이는 게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닌가.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보면 항상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거치는데 이것을 지방으로 좀 나눠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이 또 이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과 공직자들 또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구는 정 1등을 한번 해보자 하는 목표로 온 국민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서울에서 열리는 재경 예천 국민의 행사에 다녀왔고 또 어젯밤에는 대구에서 열리는 제대구 국민의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천군에는 늘 국민들이 부러워하고 좀 안타까워했던 그런 시설이 하나 있는데 시단위에 가면은 실내 종합 체육관이 다 있는데 군단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모으면 그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로 뛰어서 예천 실내 종합 체육관 만드는 일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른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지역에는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안동시 예천군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일인데 느닷없이 안동시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서명 운동을 펼치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서 예천군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2016년에 도청 이전에 오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에 도청 이전이 결정되고 그 이후에도 양쪽 지역의 지도자들은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한쪽에서는 장차 두 도시가 통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이전에 오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예천이라는 도시가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가 아주 다소한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제 다시 인구가 늘어나고 성장 기운이 꿈틀꿈틀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도시도 좀 넘본다거나 또는 쉽게 이렇게 품어보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동과 예천은 이미 1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함께 하면서 사이좋은 이웃으로 서로 협조하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도시가 공동으로 유치를 하고 또 약속했고 계획했던 대로 도청 신도시를 10만 자족 도시로 만드는 일에 더 과거보다도 협력하고 전력 투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옥동자 같은 신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그 인구가 예천읍으로도 넘쳐 흐르고 안동 옥동으로도 넘쳐 흐르는 누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이걸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3분의 1 이제 일이 추진됐고 이제 한참 막 2단계 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행정구역 통합을 얘기를 해서 지역 주민들을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이 경북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절차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합 추진하는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행정행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통합을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열심히 뛰어줘라. 뒤에서 돈으로 뒷받침할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천은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맞대응을 하는 지원 조례 또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민들 자꾸 혹세무민하고 분열하도록 부채질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오늘 최병우 의장님이 안동시 의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릴 거고 저도 안동시 의원님들한테 틈나는 대로 전화 드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안동시로 공식 요청 공문을 조만간에 좀 발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신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따 토론 시간에 서로 의견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 10대 선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환경 담당관 김현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언론인 여러분, 굳은 날씨에도 귀한 개봉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역동적인 문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의 청군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군 주요 정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앞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13조 23년 주요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민의 여가 활동과 삶의 질 향상,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과 건강 성장을 위해 호명 신도시와 예천읍 원도심의 주요 시설물을 개관합니다. 먼저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3월에 준공을 하고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홍명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건강증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행정, 문화, 복지, 체육,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핵심 거점 공간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개관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지금 건축 중인 건물은 4월까지 마무리하고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장난감 도서관, 마을문화쉼터, 다함께 돌봄실, 학습지도관 등을 꾸며 예천읍 원도심에 부족했던 어린이 놀이공간과 아동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라나는 세대의 정서적 성장을 도울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패밀리파크 조성입니다. 호명 신도시는 수요에 비해서 아직 여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앙 호수공원 주변에 약 7만 제곱미터 규모로 95억 원의 사비를 들여 물놀이장, 풋살장, 농구장, 캠핑장, 파크골프장 등을 갖춘 유럽 스타일의 패밀리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은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이 패밀리파크가 조성이 되면 신도시에 부족했던 가족 단위의 여가 휴식 공간과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신도시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신도시에는 1단계 아파트 밀집 지역의 출퇴근 시 도로 정체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교통 혼잡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모아일가 아파트에서 호명 공구동 사거리까지 1.4km 구간을 80억 원의 사업비로 외곽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완성된 신도시 제반 여건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산후조리의 사각지대 해소와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예천 원도심에 지상 2층 규모로 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자동 신생아실, 산후관리실 등을 갖춘 산후조리원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부지 매입과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곤충 양장산업단지 거점단지와 그 다음 쪽에 있는 임대형 수직농장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서 추구하는 농업대전환 기조에 맞춰갖고 지보면 매창리 일대 군유지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총 300억 원에 투자되는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으로 조성합니다. 이곳에는 200억 원을 투입하는 곤충 양장산업 거점단지와 100억 원을 투자해 ICT 기술 연계 시설을 갖춘 임대형 수직농장을 건립해 첨단 농업 인프라를 갖춘 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3농공단지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문면 제2농공단지 인근에 198억 원을 투입해 19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승인 고시와
보상금 지급은 물론 공사에 첫 삽을 뜨고 견실한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상교육훈련센터 건립입니다. 육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우리 군이 육상 전지훈련과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한 데 이어서 대형 강당과 다목적 회의실, 숙소 등을 갖춘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신축해 미래 육상 지도자와 선수를 집중 훈련할 수 있도록 3월부터 본격 착공해서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되는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장마철이면 상습 침수 피해를 입는 예천읍 시내 구간에 침수 예방 사업을 시행합니다. 총 204억 원의 사업비로 3년간 피해 지역 4.5km 구간에 하수 관로를 정비하고 빗물 펌프장 설치해 기습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끝으로 27조 공고사항입니다. 제20회 예천아시아 U20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개최입니다. 6월 4일부터 4일간 예천 스타디움에서 아시아 45개국이 참가할 육상 선수권 대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또 대회 개최를 적극 알리기 위해 2월 24일에는 D-100일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예천군이 글로벌 육성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공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정 역정사항과 홍보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열정적으로 북도정을 추진해 최근 5년간 역대 최다 수상인 49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올해도 변화, 혁신, 도전의 핵심 가치를 담아 활발한 군정을 펼쳐갈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공보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전 언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서보 미술원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언론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시골 작은 지자체들이 섣불리 박물관이나 미술관 만들면 애물단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예천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박서구 미술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하백님이나 예천 군정이나 의견이 일치됩니다. 세계 최고다. 정말 눈이 확 뜨이는 그런 미술관이 아니면 하지 말자. 그런데 이 하백님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은 세계적으로 건축가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피터 줌터가 설계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 물론 양쪽 간의 MOU나 어떤 서류상에는 그게 전제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어르신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몇 차례 메일을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공공건축물 관련 법에는 반드시 설계를 공모를 해야 되고 설계비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장벽을 가지고는 공공건물은 정말 창의적이고 멋진 그런 건물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세계 유명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다 공통된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에서 짓는다면 그냥 안 하겠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하백님의 뜻도 그렇고 우리 군 행정의 뜻도 그렇고 정말 피터 줌터가
이 두 가지 장벽만 없애면 해준다면 국민들 모금을 해서라도 수의계약을 꼭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지막 다시 메일을 보내서 공모 안 하고 상한선 일단은 제한을 풀고 우리하고 수의계약 하자. 일단은 좀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볼 일이고, 만약에 거기서 캔슬이 된다면 어떻게든 또 박수모 하는 본인을 설득을 해서라도 피터 준트가 아니더라도 프리츠커 상을 받은 수준, 뭐 대한민국에는 아직은 그 상 받은 건축가가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 중에서 4~5명이라도 찍어줘라. 그러면 어떻게든 그 설계 받아서 정말 멋진 미술관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정말 그런 걸출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건축가를 데려오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파크에는 좀 뭐 동계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좀 곁들여졌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 동계의 야외 놀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빙판이 있어야 되고 얼음 지치기 썰매 타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의 지자체들마다 애를 쓰지만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게 하고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게 요즘 기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혹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께서 먼저 좀 양해 말씀을 제가 구하면 예천군이 언론 홍보 역할도 부족하고 언론 대응하는 예산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 임기 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보자 해서 홍보 담당관실 사무관을 배치를 해서 그 역량을 좀 키워갈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홍보비 예산도 우리 좀 늘려가야 되는데 올해도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좀 서서히 우리가 따라갈 텐데요. 이게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예천 행정으로 봐서는 너무 급격한 변화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도청이 이전에 와서 그 이전에 해왔던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예천군 행정은 말 그대로 언론의 숫자만 보더라도 지금의 한 반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도에 출입하시는 기자님들부터 해서 우리가 이게 만나 뵈야 될 언론의 숫자가 한 2배 가까이는 늘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예산적인 문제에서 좀 쪼들리고 힘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언론인들께서 보실 때는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평가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정 문제는 역시 뭐 시청자들한테 어떤 노출 정도나 또 우리 운전과의 어떤 뭐 긴밀한 소통 관계 뭐 이런 걸 가지고 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규 신문은 발행 부수라든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텐데 혹여라도 박동수 기자님처럼 좀 의구심이 일고 좀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부서에 들리셔서 상세한 설명을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냥 박동수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들도 되게 그런 좀 느낌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언론 쪽에 예산이든 역할이든 또 역량이든 앞으로 좀 키워나가면서 조금씩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무조님은 우리 위치가 그래도 이제 그 원도심에 있는 건명은 바로 옆에 위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건병원이 산부인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가 요 근래에 와서 좀 그 기능을 하죠. 우리 이제 박태환 실장님, 건병원이 어떻습니까? 때문에 산부인과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하루 종일은 산부인과 설치된 인근에 설치하고 예, 그래서 그게 아마 한 5, 6년 안 됐나요? 산부인과가 원래 기능을 못하다가 건병원이 한 5, 6년 전부터는 산부인과가 설치가 됐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건병원 인근에 위치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엄청나게 아픈 질문인데요.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 의원님들 모두 애를 쓴 부분인데 상당히 교육 행정도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나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다니면서 파악한 사실은 어쨌거나 세대 숫자가 충족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 했던 것이 지금 2단계 개발 권역의 암동시 쪽에 3,500세대, 예천군에 한 2,500세대가 올 전반기에 이제 분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제 조건으로 4월에 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중투 심사를 의뢰하고, 그래서 거기에 통과되면 27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학교를 신설학교로 건립하겠다 하는 답은 듣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수변점 건너편 예천 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변화가 온다면 정말 우리 행정이든 교육 행정이든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고, 정말 저도 행정에서 일하면서도 자, 이거는 정말 우리 주민들의 좀 믿음을 제대로 좀 대응 못하는 그 대표적인 행정 중에 하나가 신도시 종합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27년도 개교하는 요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 농업은 결국은 이제 스마트팜. 근데 스마트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도 얼마든지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고 한데, 기존에 대형 온실, 이런 스마트팜 형태가 있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공장형 농장입니다. 수직형 농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100억 정도를 가지고 좀 건립을 하면 한 50평 정도를 한 농가로 보고 한 20명 정도, 20농가 정도가 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임대로 들어오실 분들의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청년 농업인들이 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지렛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니까 50평이면 부부가 같이 노동을 투여해서 한 가정 꾸려갈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이 나오나, 이거에 대한 모델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쪽파를 할 거냐, 어떤 야채 또 다른 또 채소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평원에서 여기에 베드가 한 8개 깔리면 400평이 되고, 또 노지에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할 거를 여기는 10번 이상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상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 4,000평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아마 한편으로는 건물을 또 짓고 또 한편으로는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행정구역 통합, 지자체 간의 통합에 관련해서는 단체장이든 군의회든
또 뭐 주민들이 뭐 발의를 어떻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안동은 안동대로, 예천은 예천대로 주민 투표를 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도 만만치는 않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누구나 다 행정통합의 장단점이 뭔지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안동시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연말에 뭐 투표를 하도록 절차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뭐 예천군에서도 지금부터는 좀 뭐 적극적인 좀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통합이 이롭지 않다 하는 것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그 공문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그거는 어떤 취지인가 하면 양쪽 그 자치단체에서 뭐 과거의 정치 방법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찬반 갈라치기 해서 하는 것이 중앙정치기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방정치를 해보니 결국은 주민들이 화합을 도출해내지 않으면 좋은 정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동 예천도 결국은 뭐 지금 이 상황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쪽으로 끌어가서는 안 된다. 양쪽 지자체가 귀한 예산까지 투자를 해가면서 두 도시가 싸우도록 주민들을 유도한다면 저는 이런 역사의 죄인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명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저도 지원 조례 만드는 것, 또 통합 추진하는 지금 서명 받는 일 이런 것을 빨리 중단해 달라. 그러나 상대성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그럼 예천군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추진 반대 지원 조례 또 만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양쪽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결국은 양쪽에 있는 주민들 싸움 붙이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럼 이 과정에서 정말 옥동자처럼 생각하는 10만 자족도시 만들겠다는 신도시 발전은 어떻게 되나? 완전히 물 건너갈 겁니다. 그리고 신도시 안에는 안동에서 오신 분들, 예천에서 오신 분들,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 술자리에서도 그런 주제만 나오면 서로 목청 높이게 되고 또 멱살자리까지 하게 되고 이런 미래의 모습을 단체장들이든 선출직 의원들이 뻔히 보이는 미래를 그대로 밀어붙여 간다면 이건 죄인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것을 일단은 사전에 좀 차단하고 막아볼 계획인데 그래도 무모하게 움직인다면 우리 예천에서도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 대회 자체만으로 수입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공공재 공설 운동장 지어서 진호 양궁 그죠? 뭐 대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의 수익성을 거론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하다. 단지 이제 그런 대회를 통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가 얼마냐 뭐 이런 것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요 단일한 대회를 놓고는 아직까지 그거는 산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대회라 그래서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그런 대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대회를 치르다 보면 숫자가 외지에서 많이 와서 소중한 대회도 있고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이런 급의 대회를 개최해서 참 우리 예천이 이름이 빛나고 널리 알려졌다 해서 귀한 대회도 있는데 이 국제대회인 이번에 U20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는 그런 숫자를 많이 해서 뭐 수익을 많이 좀 올리는 그런 대회라기보다는
이제 신공항이 또 인근으로 오고 하니 최소한 이 동남아시아권이라도 예천이라는 도시 이름이 외부로도 좀 알려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그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특단의 대책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국민들을 억지로 그 잘못된 사실로 말 그대로 국민들 꼬시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있는 진실을 그대로 알리는 일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지금은 절대로 통합할 시기가 아니다. 이게 30만만 넘어가도 일반 구 정도는 분구를 해서 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도시 합치면 지금 21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관리해야 될 읍면동 사무소는 예천군만 해도 12개인데 안동하고 합치면 36개입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통합한 이후에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안동 구도심이 11만입니다.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그 구도심 공동화 막는데 아마 코를 박아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정말 기대에 우리가 찾던 신도시 발전은 뒷전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통합에 관한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다. 저는 확고하고 우리가 10만 자족 도시를 했지만 여건상 어렵다면 7, 8만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후에 정말 광역시를 향해서 또는 50만 이상을 향해서 두 도시 뭉쳐가지고 한번 힘차게 한번 뛰어보자. 이런 건설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고려해볼 가치가 있으되 지금은 전혀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군수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또 긴 시간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이 지방자치단체 우리 예천 같은 이런 군 단위를 끌어가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몸으로 뛰어야 되고 늘 예산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신 언론인들께도 푸근한 말씀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까 예전 인터넷 뉴스의 정찬호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용역을 조설하고 예천군 행정,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언론사들이 기하는 말을 수치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비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홍보비를 책정을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수긍하실 거고 행정하는 우리도 아주 편할 텐데 그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 사람이 풀어가는 일이니까 다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수한테도 요청하시고 또 우리 홍보 담당 실로도 좀 방문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도록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오늘 자리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늘 감사하고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간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리고요.